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 거죠, 그렇게 되면. 네, 해서 이제 개념 모델의 3개 축, 3개의 축이 지금 이제 사업 내용과 감리 시점, 그 다음에 감리 영역, 그리고 감리 관점과 점검 기준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업 내용과 감리 시점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EA, 그 다음에 정보와 전략계획 수립, ISP죠? ISP. 그 다음에 두 자리로 줄이다 보니까 IS라고 써놨어요, 코드를.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이게 우리가 통상 하는 구축 사업의 모습이죠, 이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자, 6개의 사업 유형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사 시험 보실 때 요거 다 공부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시면 빨리 합격하세요. 네, EA,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관련된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요. 1. 기반 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수립 단계가 있고요. 2. 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이렇게 단계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만약에, 자, 구축 사업이 기본적인 의무감리 대상이잖아요. 그죠?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근데 구축 사업이 아닌 컨설팅 사업은 이 기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돼라고 판단했을 때 의무감리가 되죠.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EA 사업, 저 EA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서 감리를 하겠다. 행정기관 장이 감리 오라고 해서 얘네를 한 거 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들어가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볼 거냐라고 하는 감리 시점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지금 얘는 이거를 두 단계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아키텍처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그래서 요때 1 끝나고 나면 요때 한번 들어가서 볼 거고 2 끝나고 나면 요때 들어가서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정보 전략 계획 수립, ISP,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개선 모델 및 실현 계획 수립. 얘도 두 번으로 쪼개서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쪽에 가게 되면은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요 위쪽은 정보공학, 요구 분석,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요 아래쪽은 CBD, 객체 지향 이후예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패스를 다르게 해놨는데, 요 1, 분석 단계. 요게 끝나고 나서 감리.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끝나고 나서 감리. 그리고 통상은 시험 단계 끝나고 나서 감리. 요게 3단계 감리예요. 이렇게 해서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 단계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축 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두 단계.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올 단위로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통상은 정부 사업들은 1년짜리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 감리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정도 하고요. 뭐 예산이 좀 그렇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보통은 9월 정도에 하죠. 보통 성과평가가 10월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감리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3자가 검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기관에 성과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요한 그 감리는 시스템 개발 감리 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축 중심으로 의무 감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면 의무 감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저 뒷단의 그 운영 유지 보수 이쪽 감리 쪽으로 계속 넓혀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구축 단계에서의 저 감리는 일단은 사용자가 아직 쓰고 있지 않을 때예요. 맞죠? 그래서 건물로 치면은 준공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들이 실제 쓰이면서 어떻게 되는가? 쓰이면서 IT는 대부분 장애가 나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쪽이 훨씬 더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못 뜯어 고치죠, 쉽게. 근데 IT는 어때요? 구축하고 오픈하고 감리가 다 왔어요. 그런데 1년, 2년 막 시간이 지나면요. 오픈했던 그 시점의 시스템과 2, 3년이 지난 뒤에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이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 쪽은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이 건설뭉처럼 소프트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고 쉽게 뜯어고치기 때문에 저 운영 쪽의 감리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영 쪽 감리가 의무화가 되면은 아마 감리 업계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감리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유형과 감리 시점이 이렇게 이제 셋업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감리 영역 각 사업별로 무엇을 봐야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영역은 첫 번째 단계 여기 이제 기반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분석이죠. 기반 정립하고 현행 아키텍처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행 계획하고 목표 아키텍처 구축하고 관리 체계 그다음에 품질 보증 활동 그다음에 사업 관리. 전체 이 사업 유형별로 사업 관리는 무조건 디폴트로 들어가 있죠, 그죠? 사업 관리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사업 관리. 그다음에 품질 보증 활동은 어디까지? 시스템 개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팅인 경우에는 EA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SP 정보 전략 계획 수립은 업무 기술 분석 단계죠. 그 다음에 정보화 계획 여기 이제 이행 계획, 실행 계획, 노드맵 수립한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쪼개서 볼 거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3개에다가 여기도 플러스 2개 하면 5개.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들어가서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감리인이.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 쪽은 보면은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활동, 운영 준비, 그 다음에 품질 보증 활동, 사업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먼저 지금 여기 분석 설계 단계까지 이전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반 쪽이에요.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설계한 거 있죠.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은 주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자님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주로 정보관리 쪽 기술사님들이 들어가요. 여기 요거는. 그다음에 품질 보증 활동과 사업 관리도 주로 정보관리 쪽.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다. 뭐 100억대, 1000억대 된다. 그러면 응용이 보통은 여러 개발팀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이 뭐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보는데 감리인 혼자서 이걸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응용 쪽에 한 2-3분 정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면 감리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벌써 5명이죠, 기본이. 근데 대형 프로젝트에는 보통 감리인이 10명 이상씩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주 동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활동 운영 준비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축 끝나서 이제 시험 활동 끝나고 나면 오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 이제 최종 감리가 들어가요. 최종 감리가 들어가면 이 시험 활동에 대한 영역이 여기 영역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실제 이때도 요 각각의 감리인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각각의 영역의 시험 활동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면서 미리 오픈 준비하고 있는 쪽에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계획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인프라도 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이관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럼 그것들도 각 영역별로 미리 계획을 전부 다 검토해서 미리 봐요. 그 다음에 준비 상태도 미리 보고. 왜냐면 요 오픈하고 나서 감리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오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또는 오픈 전에 요것들에 대한 구축에 대한 테스트 활동 요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거의 감리 시장에서는 여기 지금 꽃이죠, 꽃.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별개로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데이터베이스만 따로 구축하는 사업이.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및 시범 구축,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뭐 이런 것들 활동 뭐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 사업 관리 영역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만 따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에 관련된 정보를 전부 다 시스템에 집어넣겠다. 또는 지하 뭐 매설물에 관련된 전체 정보를 갖다 집어넣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에게 나중에 대국민한테 오픈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국가가 관리하는 도서관의 모든 문서 정보들, 논문 정보들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막 기억나나요? IMF나 또 미국에서 뭐 금융 막 그 사고 났을 때 그때 막 국내에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럼 막 해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 사업 막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정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뭐 일부러 일자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정보화 근로사업, 이제 IT 쪽은 들어보셨어요? 공공 근로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화 근로사업 할 때 그때 데이터 입력 사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데이터 입력 사업 그 하신 업체 사장님들이 돈을 꽤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한다는 거고요. 근데 시스템 오픈해서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의 저 카테고리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 우리가 IT 경영에서 나중에 운영 및 지원 쪽에서 봤던 주제가 뭐예요? ITSM, ITIL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 ITIL 버전 2의 주요 핵심 그 책자 두 권이 서비스 서포트하고 서비스 딜리버리 책자잖아요. 그 책자의 영역을 그대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으로 두 개 영역을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업체에게 실제로 그 보통 4년 내지 5년이 실제 장비 내구 연한이잖아요. 요때가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대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구 연한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메인테넌스 계약을 업체하고 맺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거를 바로 조치하게. 그다음에 올해 한 번씩 혹시 문제 생길 거를 예상해서 올해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예방 점검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유지보수 이행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표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감리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한 사이드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정보 자원을 가지고서 절차를 가지고서 시스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성과가 될 건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감리를 할 거냐라고 이제 관점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하고 산출물, 성과 이 세 가지로 쪼개서 우리 들여다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쪼갰을 때 이 절차는 사업에 대한 각종 관련 활동, 구축, 운영 및 계획, 절차의 수립 절차를 수립하고 그걸 준수했느냐라고 하는 걸 볼 거고 산출물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수행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입력물과 아웃풋, 산출물이 있어요. 그죠? 그 산출물들이 적정하게 정의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만들었을 때도 또 그 품질 수준이 어떠하느냐. 충분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니 당초 기대했던 그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기대 효과 뭐 예를 들면 대국민 편의성 제고라든지 대국민 서비스를 다 하는 거니까 공공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목표 수준에 미트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여다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세 가지 관점을 다시 쪼개서 이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점검 기준으로 이거를 가져갈게요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계획이 적정하냐, 절차가 적정하냐, 그걸 지키고 있느냐, 준수성. 그 다음에 산출물 쪽 관점은 기능성, 무결성,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중거성, 일관성. 자,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과,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충분하냐, 이런 기준으로 성과 쪽 관점은 구체화를 시켜서 점검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갑자기 그 기신사 효율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제품 품질 관련된 표준이 있었죠? 네, 구하나 16.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기신사 효의 그러고서 꼭지 뭐 이딴 게 생각이 나야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여기 감리에 맞게 말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레임워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잘 만들었죠.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시면요, 기술사 시험 보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그림을 출력해서 책상 머리맡에 붙여 놓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쪼르륵 한번 읽어보고 쪼르륵 한번 읽어보고 쪼르륵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방법론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면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그려놓지 않으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감리에게 필요한 진짜 이 관점 또는 기준은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사업자들 또는 뭐 정보진흥원에서 전자정부 사업할 때 적용해라고 했던 마름이라고 하는 방법론,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다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저스트하게 딱 정리를 한 거고, 말끔하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기준을 정리해서 들어가서 다 쪼개 볼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잘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영역별 이제 점검사항, 그래서 사업 유형이 정해진 그 안에 영역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스템 개발 사업 감리하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영역이 있는 거죠. 들여볼 영역이. 그 영역에 대해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뭘 들여다볼 거냐에 대한 점검 사항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이제 EA 사업,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기반 정립 및 현황 아키텍처 구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내용들을 가서 다 들여다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표 아키텍처, 거기에 하위. 그 다음에 ISP 사업, 그러면 이제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하고 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요때 들어가고 요때 감리를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감리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 사업, 뭐 구조적 정보공학 모델 이렇게 되는데, 분석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감리 영역별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응용 시스템이 주로 많이 저희는 이제 중심이 되니까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 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용하였는지 점검. 이렇게 돼 있죠. 체크리스트가 저거를 다 하나하나 쪼개놨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아직은 이제 요거 이 분석 단계니까 이제 요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설계 들어가면 더욱 뎁스 있게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이나 컴포넌트 쪽 모델은 요구 분석하고 이제 분석 설계를 이제 이게 지금 이쪽 객체 지향이나 컴포넌트로 가게 되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대부분 어떤 방식? 저희가 SDLC 상에서 이터레이션 돌리잖아요. 이터레이션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정 방법을 쓰거나 진화 방법을 쓰면 각 영역이 쪼개져서 돌아가는데 모든 게 동시에 요입당 시작해서 모든 게 동시에 끝나나요? 아니면 먼저 하나의 증분이 시작돼서 삑 돌아갈 때 그 다음 또 증분이 또 삑 시작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중첩이 일어나죠.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분석 설계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중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객체 지향이라든지 또는 컴포넌트 CBD는 요구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석 설계가 지금 뭉그러뜨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구조적 기법이나 정보공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폭포수 모델처럼 하나씩 다 이렇게 쪼개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게 구분이 돼 있는데 교체 제약이나 CB들은 저기 그래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고요. 이제 품질 보증 활동 가보면 뭐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증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뭐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 보증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산출물들을 적정하게 작성했느냐, 품질 보증 계획에 의거해서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아웃풋으로 산출물을 다 작성하고 있느냐, 뭐 등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그 품질 관리 쪽에 가보면 품질 매니지먼트, 퀄리티 매니지먼트 있고 그 하위에 뭐가 있어요? 품질 계획 수립,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품질 통제. 그래서 QP, 퀄리티 플래닝, 그 다음에 퀄리티 어시어런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퀄리티 플래닝을 수립할 때 이때 자 보증 체계에 뭘 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거고, 전부 다 이 계획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증 체계를 문서로 만든다고 보증 체계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전부 다, 예를 들면 조직을 구성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다 있어야 되고, 품질 담당자. 그 다음에 품질 관련돼서 프로세스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품질 활동을 할 거다. 그럼 프로세스 다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시스템 뭐 쓸 거다. 시스템 다 미리 셋업 돼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느냐, 이게 자체가 일단 꾸며져야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전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하나를 가가지고 직접 다 결함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시정 조치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들은 이제 컨트롤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DB 구축 사업,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사업, 전부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업 관리에서 이제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일단은 인터넷에서 뭐 정보화진흥원을 들어가시든 또는 감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문서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아, 좋은 거 이렇게 보고 나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면은 받아서 저기다 딱 저장해 놓고 다시 안 열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지 않고, 주중 과제로, 오늘 수업 끝나고 되돌아가시면 정보화진흥원 사이트를 가시든, 감리협회 사이트를 가시든 가셔갖고, 또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관련된 문서들을, 아까 그 제일 앞에 이제 법제도 체계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문서 이름 최하위에 있었잖아요. 법도, 전자정보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죠? 시행령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시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하에 발주 관리 가이드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감리, 기준이 있었잖아요. 점검 기준. 그 다음에 거기 가이드도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 다운로드 하실 거죠? 자,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 다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